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솔직히 7화는 코믹적인 부분이 적어서 재밌진 않았는데 이번 8화 완전 밀당 제대로 하네요. 뭔가 노잼으로 흘러갈 것 같다가도 중간중간 코믹적인 부분들이 자주 등장했는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쉬지 않고 웃었던 것 같아요. 코미디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어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2화 이후로 정말 재밌는 회차였어요. 도대체 누구 작품인지 나 염소 있는 남자야 하는 조선판 고백 멘트부터 오다 주었다는 부캐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배경음악, OST인 줄 알았던 가야금이 알고 보니 소영이의 연주였던 장면, 그리고 기괴한 음악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소영이와 홍윤희의 널뛰기 장면과 철종이와 병인이의 술부심 대결까지 역시 한국인은 술부심이죠. 지금 생각나는 장면만 이 정도인데 이 드라마의 출구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매력이 차고 넘쳐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드라마라는 건 확실한 듯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아름다운 의상과 우리 신혜선 누님의 화려한 미모까지 진짜 매력 넘치는 드라마예요. 심지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까지 킬링 포인트였죠. 철중이와 내시의 박진감 넘치는 결투를 보고 탱고? 라고 하던 엉뚱한 소영이의 대사와 후에 나오는 탱고 음악, 와, 진짜 영화 극한 직업 이후로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봤던 작품은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네요. 서론은 이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역대급으로 길었던 광고가 끝나고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첫 장면에 나왔던 액션씬은 굳이 필요했나 싶어요. 딱히 의미도 없었고 앞으로의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등장했던 철종의 비밀병기 사격부대의 훈련을 여기에 이어서 배치했더라면 액션씬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철종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토끼 장면, 저만 불편했나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토끼는 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신경이랑 혈관이 몰려 있어서 함부로 잡다간 토끼한테 좋지 않아요. 철인왕후 제작진분들께서 동물에 대해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공개 장면이 등장했죠. 우리의 봉환이는 어디 가고 이젠 소용 배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건지 소용이는 생각도 본래의 목소리로 합니다. 극중 소용이 이를 인어공주에 비유했는데 저는 이 점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디즈니 만화가 아닌 원작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웃나라 공주에게 왕자님을 빼앗기고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거품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죠. 혹시 이게 소영이의 운명에 대한 떡밥이 아닐까요? 실제 역사에선 철종이 철인왕후보다 빨리 죽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떡밥이 풀리면 그때 이야기해보죠. 이어서 드라마 철인왕후의 핵심 사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우물을 보자 PTSD로 당황하는 철종이의 모습과 자칫하면 진실을 들킬까 눈치를 보는 화진이의 모습이 인상 깊었죠. 지난 7, 8화의 내용과 다음 주 9화 예고편을 연결지어 생각해본다면 안동 가문과 풍양조문이 권력 다툼을 벌이던 헌종의 재위 시절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을 다니던 한 남자를 어린 소용이 우물에 숨겨주었다.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 남자와 약속했지만 소용이는 그 남자가 자신의 가문이 쫓고 있는 철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순수한 마음으로 각별했던 아버지에게 우물에 숨긴 남자아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는 철종이 김재근에게 발각된 이유가 되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고 생각한 소용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이에 김소영의 아버지는 그날의 진실을 덮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바로 조아진이다. 훗날 철종의 부인이 된 소영은 그때 그 아이가 철종이었다는 사실을 입궁한 후 알게 되었고 철종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이때 소영과 철종의 추억인 동몽선습을 위조한 화진이가 철종의 첫사랑으로 등장했으며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로 왕을 속이고 있는 상황, 왕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의 비밀을 서로 감춰야 하는 상황, 이것이 우물 사건의 전말이다. 과거의 기억을 잃었다던 철종이의 말에 다행이라고 말한 소영이의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 철종을 사이로 맞이하고 사랑하는 딸을 가문의 권력을 위해 왕실에 넘긴 사람이다. 비밀장부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어쩌면 이 인물이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지 않을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풀겠는데 화진에서 소용을 거쳐 왕한테 전달된 서신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왕을 둘러싼 두 여인의 관계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지난 7화 리뷰에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7화에서 환희와 함께 옥에 갇혔던 남자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그 사람이 상갓집 개라고 불렸던 조선왕실의 가면남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생각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잠시 1분 한국사를 해보죠. 철종은 1849년 즉위해서 1863년까지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인왕후는 1851년 중전으로 책봉되어 즉 드라마의 배경은 1851년 내지는 1852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1863년 철종이 죽을 때까지 별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훗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조대비와의 친분을 쌓았던 것 말고는 세도가 안동 김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리하면 그게 배경인 1851년과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는 1860년대까지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드라마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다루는 드라마일까요? 흥선대원군이 등장한다면 그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고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봉안이는 약 10년 동안 조선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 사람이 흥선대원군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가 픽션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있었던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 2가지를 이야기하고 리뷰를 마칠게요. 약간 의아했던 장면 2가지가 있습니다. 영평군이 왕의 여인인 후궁하진이를 만지는 장면과 생각보다 술이 약한 병인이가 왕 앞에서 도전을 하는 장면이죠. 솔직히 이 2 장면 지난 7화까지는 상징적인 표현이니 어떻게든 넘어갈 만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장면이 긴장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번 8화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드라마의 전개에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시청자의 몰입도를 떠나 드라마 자체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병인이가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건 저만의 감상인가요? 의도는 알겠지만 제발 다음 주에는 다소 불편한 장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봉안이가 찰지게 욕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젠 못 듣는 걸까요? 봉안이는 이대로 빠이빠이인가요? 제발 다시 등장하길 바라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용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